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오늘 타볼 차는 KG 모빌리티의 순수 전기 SUV 토레스 EVX입니다. 많이들 타보셨고 지금 인기도 굉장히 초반에 높았어요. 하지만 보조금 정책, 그리고 중국의 비아디의 배터리 용량이 73kWh짜리인데 이게 중국 배터리를 넣는다는 이유 때문에 좀 억울하게도 보조금이 좀 많이 깎였죠. 그런데 뭐 일반 중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차들보다는 훨씬 덜 깎였어요. 그런 차들은 막 3분의 2까지 깎였는데 요거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깎이면서 게다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할인 200만 원 할인해서 E5 낮은 기본 등급 모델이 4,550만 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위에 한 등급 높은 게 E7, 이게 4,750만 원. 그래서 4,000 초반 또는 3천만 원 후반대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가성비 높고 디자인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았죠. 이게 기존의 엔진 모델 토레스가 굉장히 인기 선풍이었죠.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앞뒤 조금씩 이제 전기차 버전으로 좀 바꾸고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색깔도 요 색감 시멘트 색감 비슷해 갖고 요 색깔도 괜찮고, 그래서 3천만 원 후반대면은 이 차 정도면은 사실 캠핑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게 EV9 빼고는 사실 이렇게 큰 차가 없어요. 저도 캠핑을 한다면 단연 이 차 추천을 하고, 각종 모드들, 유틸리티 모드 이런 것들도 있고, 테슬라에서 뭐 캠핑 모드라고 불리는 뭐 이런 모델이, 이런 기능들, 유틸리티 기능이 있어 가지고 밤새 이제 온도를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시동을 안 걸고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3천만 원 맨 후반대로 살 수 있는 바로 토레스 EVX 전기차, 굉장히 잘 나가고 가격도 3천만 원 후반대. 이 정도면 뭐 안 살 이유가 없죠. 현대차 뭐 아이오닉 5 굉장히 인기는 높지만 그 기아 EV6 이런 것들은 사실 승용에 가깝죠. 승용인데 약간 머리 헤드룸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캠핑에 특화된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다 타프나 어닝 치기 위해서, 텐트 치기 위해서 다 이쪽에다가 넣어가지고 로프를 매는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도 살짝 로프가 있어요. 좀 이런 부분에도 로프가 구멍이 한 군데가 딱 뚫려 있어가지고 로프가 딱 있는 상태.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캠핑에는 이만한 차가 없다. 그리고 뒤쪽에도 성인이 딱 누워서 2명 정도는 누워서 차박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뭐 특징이 되겠습니다. 타이어도 20인치로, 원래 18인치인데 20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하면서도 뒤쪽은 뭐 이런 모습. 그래서 타이어 모습, 타이어 뉘앙스를 살려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뚝 켜서 열면, 그렇죠, 뭐 골프나 어디 캠핑이나 짐 실기에도 이만한 차가 없죠. 그래서 식구가 좀 많다, 내 식구다 그러면은 요 차. 그리고 양쪽에 트렁크 쪽을 보면 이렇게 좀 움푹 패였어요, 끝부분이.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이렇게 휠하우징 이 부분이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골프백 하나 딱 실리고 보면은 골프백 3개 정도는 넉넉히 3명이 골프를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에서도 트렁크 문을 열 수 있도록. 이거 대부분들 많이들 안 돼요. 캠핑 가거나 SUV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 툭 빼고 안쪽으로 툭 밀어 넣으면은, 툭 밀어 넣으면 완전히 거의 풀플랫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 정도 얼마나 좀 연결이 됐나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중간 부분에 또 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여유 있게 또 천으로 이렇게 막아놨고, 이 부분에 살짝 높은 정도, 아주 살짝 높은 정도. 그래서 이 부분까지 빼고, 사실 이쪽에 틈이 크게는 없지만 이쪽 빼고 안쪽으로 조금 더 시트를 밀면 뒷부분에 충분히 잘 수 있다, 놓을 수 있다 라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과거에 뭐 쌍용이 갖고 있던 이런 이미지는 오프로드, 사륜구동, 그리고 캠핑 이런 거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 투박하고 내부가 이런 부분이 좀 단점 내지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뻐지고 깔끔해지고, 그리고 각종 기능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부분의 버튼들 하나도 없어요. 버튼이 지금 기어 레버 빼고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기능적인 버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자적으로 집약이 됐고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 초기 결함들이 좀 있었죠. 꺼지기도 하고 좀 꺼졌다 켜졌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센터 콘솔 자체가 붕 떠 있는 플로팅 방식이라서 기어 레버만 빼면은 사실상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웬만한 가방 정도, 작은 손가방 정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쪽에도 홈이 이렇게 팔려져 있어 가지고 각종 뭐 간단하게 소지품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조 기능은 이렇게 돼 있고, 비이클로 들어가, 공조에서 비이클로 들어가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건 사실 밖으로 좀 빼놓는 게 사실 낫겠죠. 오토홀드 상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는 거고요. 오토홀드는 사실 거의 계속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내리막에서 속도 조절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비클, 그래서 여기 약간 불투명으로 차체 밑바닥을 보여주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차를 보여주고 밑바닥에 돌이 있나, 주로 이제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이런 기능들이죠. 그래서 밑바닥도 보여주고, 돌려서도 보여주고, 위로도 보여주고, 네, 이렇게 보여주고, 밑바닥은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움직이면은 살짝 반투명으로 또 바뀌고요. 뒷부분, 옆부분, 앞부분.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지금 20%로 99km 갈 수 있는, 지금 살짝 부족한 상태. 20에서 이제 완전히 채우는 데는 뭐 한 7시간, 8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물론 완충으로요. 그리고 차량 설정 들어가면은 편의 기능, 라이트 말고 편의 기능 같은 부분이 바로 유틸리티 모드가 있거든요. 유틸리티 모드는 이 시동 상태에서 유틸 모드 시행 시 주행 기능이 비활성입니다. 주행은 하지 않는 상태. 대신 유틸리티 모드를 시작하면은 지금 배터리가 30% 이상에서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아까 20%라고 보셨죠. 그래서 지금은 불가. 하지만 모드를 시작하게 되면 뭐 23도 딱 맞춰 놓고 주차 상태에서 취침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취침하면은 뒤쪽에서 아무리 겨울 추워도 따뜻하게 잘 수가 있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잘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봤더니 한 20%를 먹어요. 한 80% 정도에서 배터리가 한 80% 정도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1박을 자고 일어났더니 에어컨 내지는 히터 요거를 밤새 20% 정도를 써서 한 70% 정도가 남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라이트 모드, 어프로치 웰컴, 얼마나 어프로치 웰컴, 도어 언락 시에 사이드 미러 자동 열림, 그 다음에 장기 주차 모드, 장기 주차했을 때는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시스템, 번호판 표시, 각종 기능들, 굉장히 기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12.3인치하고 12.3인치 두 개를 엮어놓은 요 두 개의 부분 가지고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어떤 버튼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이거 하나 빼고, 비상등 하나 빼고 나머지는 송풍구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실내도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게 여기 골드 빛깔로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기존보다, 과거에도 살짝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싹 사이드 쪽에다가 마련을 해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달려 보시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부드러울 수가 있나.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핸들링도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로 잘 맞춰져 있고, 뭐 굉장히 뭐 방향성을 지향하듯이 팍팍 날카롭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약간 묵직함으로 따지면은 0에서 10으로 따졌을 때 한 6 정도? 6에서 7 정도로 이렇게 약간 묵직한 그런 핸들링.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살랑살랑거리고 말캉말캉한 이런 서스펜션 느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집중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 5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 그럴까? 그런데도 아이오닉 5나 EV6는 사실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은 세단형과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과 굉장히 부드러운 이 정도가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단점을 굳이 찾자면은 약간 좌우로 술렁거림, 울렁거림 이런 부분은 살짝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도로 노면이 좋은 이런 도로에서는 전혀 단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속감에서도 진짜 훌륭합니다. 가속감이 이 정도일 줄이야. 이 전륜 기반의 싱글 모터만 쓰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4륜으로 가속감 주는 것처럼 굉장히 치고 나갈 때는 빠르게 그리고 날카롭게 치고 나가고, 그러면서도 그때 확 치고 나가면서 만약에 방향 전환을 한다, 아니면 차선 변경을 한다, 이럴 때는 살짝 단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단점을 억지로 찾자면은 약간 좌우로 울렁거림 요 정도 살짝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평평하게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단단해야 돼요. 서스펜션이 사실 기아 EV9 같은 차량, 이 차 전혀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못 느끼겠지만 약간 이면도로나 국도로 가면은 EV9 굉장히 이 바닥에 튀어서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후륜 쪽에 배터리가 EV9 같은 거는 100kW씩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우니까 밑바닥에 서스펜션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 타신 분들 굉장히 짜증 부렸었고, 그래서 EV9이 국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안 팔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이 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차체도 크고 캠핑도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이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 다만 이제 단점을 굳이 한 번 더 찾으라면은 이 방향 전환을 강하게 한다거나 차선 변경을 갑작스럽게 한다거나 요럴 때는 좌우로 약간 울렁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크루즈 컨트롤이 앞에 차량 딱 맞춰서 핸들에 손도 얹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도 1분 이상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게 아마 조만간 자율주행 레벨 3 이런 쪽도 아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